최근에 진짜 책을 안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책을 하나 준비해 가야 할까요? 책은 준비를 해 가십시오. 책은 준비를 해 가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경험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들 나오거든요. 네. 책은 준비를 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본인의 가치관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네. 그냥 책을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 개발을 안 하십니까? 또는 좀 옛날에 읽은 책이라도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사실 최근에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오히려 더 솔직해 보이고 좋겠죠. 네. 네. 최근에 읽은 책을 지원한 산업에 관련된 책 내용을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책 미중 전쟁하고 4차 산업혁명 뭐가 더 그거는 좋을까요? 산업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직무에 따라 여러모로. 네, 만약에 그 경제 쪽을 공부를 하신다면 미중 전쟁이 훨씬 더 좋고요. 그쵸. 만약에 대기업 쪽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4차 산업혁명이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개월 분들은 4차 산업혁명 말하시면 너무 흔하실 것 같아서 차라리 미중 전쟁이 나을 것 같고요. 괜찮고요. 그래서 약간 연관성도 생각하시면 좋고요. 차별화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 다 말하는 것 같이 말씀하셔봤자 묻히거든요. 네. 존경하는 인물도 유재석 이렇게 말하면은 안 듣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차별화도 생각해 주시면 차별화도 좋습니다. 필요하죠. 좋아요. 시집도 네. 괜찮습니다. 시집도 네. 괜찮고요. 지금 시집이라고 하니까 시리가 아이폰에서 시리가 하네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광고를 좀 하면은 제가 책 리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책 리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 치시면은 이렇게 쉼표 채널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쉼표 채널에서 책 리뷰 하고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면접 때 같습니다. 활용 가능하시겠죠? 네. 네. 읽은 척하면서. 그렇죠. 읽은 척 할 수는 있어요. 최근 올린 게 이제 어린 왕자에 네. 대한 얘기였으니까 네. 좀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네네. 네. 자, 혹시 성격의 단점 이야기할 때 단점 선입견 가지고 있는 거 이야기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 이렇게 말을 잘 키워드를 예쁘게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입견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고집이 차라리 있는 것 같다. 그렇죠. 한번 보는 거에 대해서 잘 바꾸지 않는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는 개선점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장단점을 합쳐서 100개를 써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게 본인의 단점을 적으실 때 좀 디테일하게 적으세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적으시면 예를 들어서 난 예민한 것 같다. 그렇죠. 이러면은 그 대신 나는 다른 꼼꼼하고 뭐 다른 섬세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 스케치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단점을 극복한 것보다 단점으로 인해서 또 장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업부수기님께서 단점 100개라고 하셨는데, 네. 장단점 합쳐서 100개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그거 힘들게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계속 조금만 더 해볼까요? 5분 지금 남았네요. 5분 정도 네. 남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만약 매장에 암행을 나갔는데 직원이 불친절하게 했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는가라고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보통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얼만큼 불친절했거나 그 다음에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불친절했거나 라는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남녀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남녀차별금지법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본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또 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질문 몇 개 더 받을게요. 아까 은세미루님께서 1대 다 면접에서 면접관님이 반대로 저에게 면접관 4명 중에서 누구를 뽑겠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겠는가,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 거겠죠. 그걸 이제 직무, 회사 이거랑 네. 연결을 시키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 4분 중에서 저는 어떤 분을 뽑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제 면접을 보실 때 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찰을 하셨고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그래서 제가 회사의 업무에서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을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후나님께서 예전 공기업 면접 봤을 때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여기저기 다 포함해서 경청, 그렇죠. 이러면은 식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민원인에 대한 입장에서 이해,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악성 민원을 대처하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그 매뉴얼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공기업을 준비하실 때는 원칙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발표 면접에서 PT 면접인데, PT 면접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PPT를 아예 작성해서 그 전에 보내고 난 뒤에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PPT,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제발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을 다 망쳐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티브 잡스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PPT 있죠. 이게 회사에서 사용하는 PPT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꽉 차게, 깔끔하게 꽉 차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장 또는 네. 2장 안에 본인이 얘기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시는 건데, 발표는 태도도 중요한 거고요. 대부분 이제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취업부 수기님께서 디자인 없이 글씨 많이라고 하셨는데, 사진 한 장, 네. 글씨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맞아요. 내용적인 면으로는 자기소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데, PT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제가 또 따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영상을 올려드린다라든지 따로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PT 면접에 대해서 강의한 거 있지 않나요? 네, 인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면접, 그러니까 토론이라던가 PT, 그리고 인성 면접에 관련된 강의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급하신 분들은 입맛에 맞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찬반 토론이 아니라 오히려 전부 다 결론이 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고 흐지부지하게 하면은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제 2시가 넘어서 좀 급한데, 창의성 면접하고 그다음에 인바스캔 면접, 새롭게 나오는 인바스캔 면접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SK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도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놀이기구를 닦는 데 사용되는 물티슈의 개수는 몇 개가 될 수 있나? 이거 왜 봅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건 논리성을 보는 거거든요. 논리성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물티슈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놀이기구를 닦는 데 사용되는 물티슈의 개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물티슈로는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놀이기구를 닦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티슈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놀이기구를 닦는 데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인력이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식사를 하셨을 때 물티슈로 닦는다면은 그분들 곱하기 2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파는 계약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참 어렵죠. 이건 왜 보는 거겠습니까?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파는 계약서는 당연히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 정도면 가장 간절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간절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부발전하고요. 중부발전하고 지역난방공사 쪽에서는 이렇게 인바스켓 문제라고 해서요. 인바스켓 면접도 봅니다. 이 인바스켓 면접은 사실상 공기업에서 이제 공기업에서 내부에서 보는 시험 중에 하나거든요. 초급 간부 시험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좀 아주 간단하게 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있는데 제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문제가 나오고 메일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가장 중요한 임무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임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업무 시간 계획까지 짜서 발표하는 겁니다. 보통 50분 정도 주고요. 50분 정도 주고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NCS를 주관식으로 보는 거죠. NCS 직업기초능력을 주관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